있잖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왜 우리는 어떤 걸 지키고 싶어서 꽉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멀어지는 걸까? 마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는 모래처럼. 사랑도 똑같아. 이상하지?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고 계속 연락하고 애정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일 때도 있거든. 정말로 어떤 남자가 미치도록 널 보고 싶게 만드는 건 항상 곁에 있어주는 너가 아니라 오히려 없는 너일지도 몰라. 나도 처음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우린들 그렇게 배웠잖아. 누군가를 좋아하면 표현해야 한다. 잘해줘야 한다.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그래야 상대가 내 마음을 알고 우리 관계가 잘 될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너무 가까우면 숨 막히고 너무 자주 보면 익숙함에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함도 설렘도 사라져 그 사람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을 붙잡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겠다고 느꼈어. 더 이상 무작정 잘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발짝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리가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결국엔 보고 싶어 미치겠더라. 혹시 지금 너도 비슷한 상황이야?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뭔가 식은 것 같고 예전만큼 그 사람이 널 원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 아니면 그냥 이 사랑에 다시 불을 짓고 싶어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야? 그렇다면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 지금부터 내가 말할 일까지 거리두기 기술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그냥 밀당이 아니야. 그냥 튕기는 것도 아니고 연애 심리 게임 같은 것도 아니야. 이건 진짜 기술이야. 기술이라는 건 의도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사람이 쓸 수 있는 거거든. 이건 마치 냉장고에서 꺼낸 콜라처럼 톡 쏘지만 목 넘김은 부드럽고 끝맛은 중독적인 그런 느낌. 너무 들이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널 깊게 심어주는 방법. 오늘 내가 그걸 하나씩 풀어줄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막 자기 개발서처럼 말 안 할 거야. 그냥 나의 친구처럼 솔직하게 내 경험으로부터 이야기할 거야.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건 절대 남자를 조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떤 감정 게임도 아니고 상대방을 흔들어서 내가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것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건강한 거리야. 우리가 스스로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는 그런 거리.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그 거리의 목적은 그 새 차 찾기 위한 트릭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야. 어떻게 하면 남자가 너를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아무 말 안 해도 내 빈자리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거리두기가 어떻게 진짜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줄까? 진짜 웃긴 건 말이지. 내가 이 기술들을 알기 전엔 진짜 바보처럼 굴었거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메시지 밤늦게 오면 불안해서 괜히 또 보낸 적도 있었고 자기 전에 꼭 굿라인 인사받아야 안심이 됐고 근데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고 아무것도 오히려 더 지쳤어. 나도 지치고 그도 지치고 그 사람은 나를 의무감으로 챙기게 됐고 난 그걸 눈치채면서도 매달렸고 완전 악순환이지. 그런 내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놨지. 내려놓고 나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진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연락이 뜸해진 날 먼저 연락이 오고 예전엔 내가 먼저 보자고 해야 만났는데 이제는 자기가 먼저 약속을 잡고 무시한 듯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묻고 작은 선물도 사다 주고 처음엔 당황했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었지.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공기처럼 항상 곁에 있던 존재에서 그리움이 되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이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루까지 방법을 하나하나 말해볼게. 물론 이 영상 본편에서 얘기할 거지만 지금 이 오프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단 하나야. 너는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거리야. 가까우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무심함이 되고 무심함은 끝이 되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줄 거야. 이걸 모르면 너의 모든 노력이 그냥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
진짜야. 내가 뼈저리게 겪어본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일 거야. 왜냐고? 내가 직접 사랑에 지쳐서 거리두기를 통해 다시 사랑을 되찾은 사람이니까. 혹시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됐다면, 혹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구독도 꼭 해줘.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 그러면 우리 진짜 중요한 얘기는 본편에서 계속하자. 넌 분명히 지금보다 더 멋지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같이 걸어줄게. 지금부터 널 미치도록 보고 싶게 만드는 일로 가지. 거리두기 기술 시작해볼까? 왜 우리는 거리에 끌리는 걸까? 왜 누군가가 가까이 있으면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막상 멀어지면 미치도록 그리워지게 되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간과해 있어. 바로 심리의 법칙. 그리고 이건 절대 밀당 기술 같은 저급한 트릭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해. 얄팍한 연애 기술로는 오래 가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의 마음만 쉽게 만들 수 있거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이건 지혜롭게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자 상대가 너를 진짜 그리워하게 만드는 열쇠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쉽게 얻은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 이건 뭐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다 해당돼. 가령 갑자기 누가 나한테 최신 아이폰을 그냥 준다고 하면 잠깐은 좋겠지. 하지만 공짜로 받은 만큼 그 가치를 피부로 느끼긴 어려워. 반면에 네가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 산 아이폰이라면 한 스크래치에도 심장이 덜컥하지 않겠어. 사랑도 마찬가지야. 너무 쉽게 주어지고 너무 쉽게 예측되고 너무 쉽게 곁에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야. 그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대하는 것들은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철학처럼 들릴 수 있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현실적이야. 기대하지 않았던 문자가 올 때 더 두근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고, 왜냐면 인간은 예측 가능함에 지루해지고 예측 불가능함에 매력을 느끼거든.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손에 넣지 못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랑도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숨 쉴 수 있고 그 간격이 다시 보고 싶다는 감정을 키우는 거야. 남자들은 특히 그렇지. 이건 절대 남자는 다 똑같다는 식의 단순화된 말이 아니라 진짜로 본능적인 패턴이야. 남자 안에는 누구나 사냥꾼 본능이 있어. 이건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본능이야. 사슴을 잡기 위해 며칠이고 기다리고 추적하고 숨을 죽이며 쫓아가는 그 감각. 현대 사회에서야 그런 사냥은 없지만 그 본능은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쉽게 잡히는 것에는 흥미를 잃고 어렵게 얻어야 하는 것에 도전의식을 느껴. 그런데 많은 여자가 이걸 오해해. 그럼 내가 튕겨야 해요? 밀당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전혀. 내가 말하는 거리두기는 그런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야. 너는 그저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자꾸 쉽게 보여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붓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듯 굴어버리면 안타깝지만 상대는 점점 널 소중히 여기는 감정을 잃어버리게 돼. 그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능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야. 거리두기는 그런 본능을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해. 너는 그 사람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워야 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그 남자는 내가 저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해. 그리고 그 불안이 노력으로 바뀌고 그 노력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와.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한 사람을 너무 좋아했거든. 하루 종일 연락하고 뭐 먹는지도 궁금하고 그 사람 스케줄 다 외우고 있었어.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였냐고. 점점 짧아지는 답장, 좀 바빠지는 핑계, 나 혼자 노력하고 나 혼자 채워주고 나 혼자 상처받는 구조. 그때 깨달았어. 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 속에 사라진 감정의 유령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거리감을 줬어. 연락도 줄이고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대신 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지. 책을 읽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나 혼자 여행도 가고. 처음엔 불안했어.
진짜로. 이러다 그 사람이 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100번 했지. 근데 놀랍게도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날 보기 시작했어. 내가 더 이상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궁금해진 거야. 왜 애가 갑자기 조용하지? 혹시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건가? 내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고 결국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거리의 힘이야. 이건 누군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되살리는 리듬이야. 그리고 이걸 잘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 거리두기는 소외가 아니라 성숙이야. 사랑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해. 그 사람이 숨을 쉬고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 너도 숨을 쉬고 그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 이 거리 안에서 우리는 더 잘 이해하게 돼.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은 뭘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을까? 이건 어쩌면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던 기대을 때 오는 선물일지도 몰라. 우리가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중심에 놓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찾아오더라고. 그래, 이제 내가 왜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게 남자의 마음을 자극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7가지 전략은 바로 이 거리의 힘을 너의 사랑에 적용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야. 어렵지 않아. 다만 중요한 건 너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어떻게 하면 그 남자가 너를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거리 속에서 더 깊고 진짜 같은 사랑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보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우리가 흔히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 심리 법칙인데 오늘은 이걸 좀 색다르게, 그러니까 거꾸로 활용해 볼 거야. 원래 거울 효과란 게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투,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심리작용이야. 예를 들어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고 상대가 팔짱 끼면 나도 모르게 팔짱을 끼게 되는 그런 거. 이건 대화관계 형성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방향을 살짝 바꿔볼 거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야. 응, 맞아. 따라하지 않고 비워내는 거야. 그 사람의 연락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분에 동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요구에 항상 응답하지 않고 잠깐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은 원래 갑자기 사라진 것에 더 많은 생각을 쏟게 돼. 원래 있던 게 없으면 자꾸만 그 자리가 눈에 밟히고 마음이 쓰이거든.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야. 왜 얘가 오늘따라 조용하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생긴 건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뭔가 다른 사람 생긴 건가? 그리고 이 질문들이 바로 그리움의 씨앗이 돼. 혼란과 의문 속에서 상대방은 본인도 모르게 너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는 거야. 그동안은 네가 너무 빠르게 반응하고 너무 쉽게 대답하고 너무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를 돌이켜볼 이유조차 없었어. 근데 이제는 네가 조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나는 왜 얘가 조용해졌을 때 불안할까? 얘가 없는 하루가 이렇게 허전한 이유는 뭐지? 이런 질문이 쌓일수록 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아주 묵직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있어. 바로 카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어 철학. 처음엔 이 개념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랑과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야. 세네카, 마르쿠스, 아렐리우스, 에픽테투스 같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게 있지.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 너무 뻔하게 들려. 근데 진짜 뼈 때리는 진실이야. 우리는 누구의 마음도 조정할 수 없어.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자주 보고 싶어 하는지, 심지어 나한테 언제 연락할지조차 그건 전부 그 사람의 영역이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의 행동과 감정, 반응을 관리하는 것.
이건 완전히 우리 손 안에 있지. 그리고 그걸 잘 다스리는 게 진짜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야. 내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이거였어. 사랑은 절대 애원이나 조르기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먼저 침착해지고 내 삶 집중하고 내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보게 되더라. 예전엔 누가 문자 안 읽으면 초조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 근데 지금은 문자 안 오면 책 한 장 더 읽지. 연락 없으면 산책 나가지. 누군가가 내 인생에 없음으로써 나를 흔드는 일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달라졌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궁금해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네가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연락을 더 자주 해. 이게 바로 카키의 진짜 핵심이야. 누군가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대신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이 따라오게 돼. 사랑에 있어서도 결국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너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와 함께면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야. 그리고 그 자존감은 거리를 통해 더 뚜렷하게 드러나. 너의 부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야. 그건 오히려 너의 존재 가치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빛이야. 당신이 사라진 공간을 통해 그 사람은 당신의 향기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거야. 그 향기가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이 열망이 되고, 열망이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결국 이 모든 거리의 힘은 어떻게 보면 연애 전략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철학이야. 그리고 그 철학은 너를 더 깊고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지금부터 그 철학을 연애에 녹여는 방법. 8가지 거리두기 기술로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보자. 기억해, 너는 누군가의 하루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존재야. 단 그 하루에 네가 꼭 전부일 필요는 없어. 때로는 없음이 가장 큰 존재감을 만들어주니까. 첫 번째 기술 진짜 핵심이야. 이름하여 우아하게 사라지는 법. 들으면 좀 웃기지. 근데 진심이야. 이건 갑자기 잠수 타거나 연락을 끊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그저 너무 항상 거기 있는 사람에서 벗어나 보자는 거야. 조금씩 안 보이는 연습. 근데 그게 은근히 중독적으로 작용해. 나도 이걸 처음 해봤을 땐 솔직히 좀 두근거렸어. 얘가 나 연락 안 하면 진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 100번 했지. 근데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말이야. 사람은 언제나 이럴까봐 불안한 것에 가장 크게 반응하거든.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카톡에 예전 같았으면 바로 3초 만에 답장했을 거잖아.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보는 거야. 바로 보고도 일단 쉽쉽 그리고 한두 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나서 미안, 그때 친구랑 약속 있어서 못 봤어. 이렇게 보내는 거지. 차갑게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근데 살짝 밀어내듯이 또는 그 사람이 불쑥 이번 주말에 뭐 해 하고 물으면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응 좋아했겠지만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번 주말은 좀 혼자 싶어서 저 책도 읽고 영화도 좀 보고 다음에 보자. 이때 진짜 중요한 건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너의 삶에 집중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없는 시간 동안 너는 더 멋진 사람이 되어 가야 해. 그게 거리두기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매력 발산 방법이거든. 예전에 나도 어떤 여자한테 푹 빠졌던 적이 있었어. 진짜 보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볼래 하고 물었는데 그녀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번 주는 내가 요가 수업이나 수사이드 프로젝트 마감이라 좀 바빠. 다음 주쯤 괜찮으면 내가 연락할게. 헐, 나 진짜 처음엔 좀 당황했어. 내가 그렇게 큰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하고 살짝 서운하기도 했지. 근데 이상하게 그 서운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심으로 바뀌더라고. 왜냐면 그 여자 진짜 멋졌거든. 자기 할 일에 집중하고 자기 관리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느낌.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 나는 점점 그 사람의 일정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졌고 그녀가 바쁜 이유가 궁금해지고 그녀가 쉬는 날에는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이게 바로 우아한 실종의 효과야. 너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궁금증을 남긴 채 자리를 살짝 비운 거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너는 당신의 시간을 사랑해야 그도 당신의 시간을 갈망하게 돼.
자꾸만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연락하고 약속 잡자고 먼저 말하고 스케줄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면 그 관계는 금방 지쳐. 네가 아무리 멋진 사람이어도 너 자신을 항상 거기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상대는 더 이상 너를 궁금해하지 않아. 사람은 원래 그래. 늘 보이는 광고는 외면하고 잠깐 사라졌던 브랜드는 더 보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그 흔은 너도 사라져. 그리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잠깐 아주 우아하게. 연락이 안 되는 너,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 너, 요가 수업 후프, 땀에 젖은 채 미소 짓는 너, 자기 일에 집중하며 카페 한 구석에서 종이 노트북 두드리는 너.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 남자한테는 미치도록 궁금하고 보고 싶고 닿고 싶은 존재로 다가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져. 그게 첫 번째 마법이야. 근데 멋있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다음 그 남자는 네가 없는 공기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그제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보기 시작할 거야.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까? 진짜 본격적인 기억 속 각인이 시작될 테니까. 두 번째,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방법, 너만의 세계에 투자하라. 진짜야. 남자들이 미치도록 끌리는 여자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 바로 자기 세계가 확실한 여자. 남자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사는 여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 간단해. 사람은 누구나 새롭고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해. 네가 너만의 세계를 잘 가꾸고 있으면 그 남자는 마치 비행기 티켓 없는 여행자처럼 너를 알고 싶어져.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그 모든 게 그에게는 탐험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그 남자만 바라보고 그 남자 없이는 재미도 감정도 계획도 없는 여자라면 한두 번은 귀엽고 사랑스럽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결국 숨이 막히기 시작할 거야. 내가 어렸을 땐 정말 바보 같았어.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누가 뭐 하자고 하면 나 남자친구랑 약속 있어서 못 가가 약속 있어서 못 가는 무조건 그 사람 연락 오면 바로 답장. 자기야 뭐해?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야 오늘은 나만 생각해줘.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의존이더라고. 그렇게 나를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받은 건 뭐였을까? 점점 짧아지는 대화, 점점 줄어드는 관심. 그리고 결국 요즘 우리 좀 지루하지 않아라는 말. 그 말 진짜 칼처럼 박혔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 먹고 나 자신한테 투자했어. 기타 배우고 헬스장 등록하고 회사 끝나면 강의 듣고 주말엔 친구랑 등산 가고 처음엔 좀 어색했지. 이렇게 나 혼자 잘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있었고. 근데 신기한 건 내 삶이 풍성해질수록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늘어났어. 그중에는 내가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어떤 여자도 있었지.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갔던 그 사람이 내가 바빠지니까 갑자기 먼저 말을 걸더라. 요즘 배운다며? 나도 관심 있었는데 같이 해볼래? 헐, 그때 소름.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야. 내가 변한 거야. 더 이상 그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거겠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언제나 나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만의 일정이 있고 자기만의 리듬이 있고 자기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로 끌리게 돼 있어.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커피 공부하고 요가 다니고 직장에서 리더십 키우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혼자 요리하는 그 조용한 시간조차도 그 모든 순간들이 너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 입체적인 사람에게 남자는 본능적으로 빠져들어. 왜냐면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끼어들 수 없는. 그래서 더 궁금한 그 세계. 남자가 너한테 오늘 뭐 했어? 기타 배우는 건 어때? 다음엔 나도 같이 가도 돼? 라고 물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네가 이미 매력적인 우주가 되었다는 증거야. 그리고 그런 너는 절대 쉽게 지워지지 않아.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나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꼭 기억해. 너의 삶을 잘 살수록 그 사람은 너를 더 깊이 원하게 될 거야. 너의 열정, 너의 목표, 너의 친구, 너의 시간들. 그게 바로 그 남자를 미치게 만들 무기야. 단 그 무기는 사랑이 없어도 괜찮은 나를 만든 다음에만 제대로 작동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너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시작해봐. 작은 것부터.
그게 내일의 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세 번째 방법. 이제 슬슬 그 남자의 머릿속을 장악해 볼 차례지. 준비됐지? 세 번째 방법. 이름하여 말하지 않는 기술 혹은 신비주의 레벨. 침묵은 금이다. 요즘은 뭐든지 다 보여주는 시대잖아. 카페에서 커피 한 잔만 시켜도 사진 한 장. 오늘 하루가 좀 잘 풀렸다면 인스타 스토리. 기분이 안 좋을 땐 트위터에 한탄 한 줄.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습관이 버렸어. 근데 말이야. 그게 사랑에서는 독이 되기도 해. 왜냐고? 사람은 다 보여주면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 너의 하루가 전부 오픈북이라면 그 사람은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어져. 오늘 뭐 했어라는 질문도 사라지고 무슨 생각해라는 관심도 줄어들어.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다고 착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문제야.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상대는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라고 느끼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관계는 지루해지고 설렘은 사라지고 결국엔 우리 사이 뭔가 식었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야. 아니, 뭔가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모든 걸 굳이 다 말하지 말자는 거야.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진짜 웃긴 일 있었어. 예전 같았으면 바로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서 완전 웃긴 일 있었어 하고 톡 보냈겠지. 이제는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말고 그냥 하루 정도 묵혀. 그리고 나중에 같이 밥 먹을 때 살짝 꺼내는 거야. 아, 맞다. 나 이번에 회사에서 진짜 어이없는 일 있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뭔데 빨리 말해봐 하고 기를 쫑긋 세우게 되지. 또는 SNS 사진 찍었어? 그거 봐. 바로 올리지 마. 일단 폰에 저장하고 혼자만 간직해. 그 사진 다음에 둘이 만날 때. 이거 나 저번에 혼자 카페 갔을 때 찍은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묻기 시작하지. 언제 갔어? 혼자 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관심의 표현이자 호기심의 시작이 되는 거야. 내 친구 중에 결혼 7년 차인데 아직도 와이프한테 반한 친구가 있어. 자기는 그 여자를 10년 넘게 봐왔는데 아직도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설렌다고 하더라. 그 와이프는 진짜 신기한 사람이야. 모든 걸 말하지 않아.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이번 주말에 이거 해볼래? 하고 꺼내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뭐 생각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야 슬쩍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 미묘한 간격이 남편을 계속 설레게 만드는 거지.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내 아내는 항상 읽고 싶은 책 같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다음 창을 넘기면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들여다보게 돼. 와, 그 말 듣고 진짜 감동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전부 보여주는 사람 말고 조금씩 보여주는 사람.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더 매력적인 사람. 그 침묵 속에 향기가 있고 그 향기 속에 상상력이 들어있고 그 상상력 속에 너라는 사람이 각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걸 말하려고 하지 마. 모든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도 마. 너 안에 아직 보여주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해줘. 그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해?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다 모르겠어. 가끔은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넌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평생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보물 상자가 된 거야. 그리고 그런 보물 상자는 절대 쉽게 놓치지 못해. 절대 쉽게 잊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비밀 하나쯤은 꼭 간직해. 그게 그 남자를 미치게 만들 비장의 카드가 될 테니까. 다음은 네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 이제 점점 진짜 중독 포인트들이 드러날 테니까. 네 번째 방법은 어쩌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의 기반일지도 몰라.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 개인 성장에 몰입하라. 사랑이라는 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게 돼. 너는 그저 예쁘기만 한 여자, 귀엽기만 한 여자, 잘 맞춰주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여자, 매일 새롭게 자라는 여자가 돼야 해.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고. 그건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거이기 때문이야. 외모, 말투, 귀여움 다 좋아. 근데 그건 익숙해지면 감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깊이는 성장은 그 사람을 계속 끌어당기는 자석이 돼.
남자는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여자에게 끌려 오늘보다 내일 더 멋있어지는 여자, 어제보다 더 지적인 여자, 앞으로의 방향성이 또렷한 여자.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 끌리는 매력이거든. 내 얘기 하나 해줄까? 예전에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영어도 그저 그런 수준. 심리학 같은 거엔 관심도 없었고, 하루하루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지.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걸어가려면 나도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작정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단어 외우고, 퇴근 후엔 심리학 책 읽고, 영상 보면서 필기하고, 듣기 연습하면서 노트에 받아쓰기까지 했지.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 왜냐면 결과가 금방 안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해외 클라이언트랑 미팅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통역도 하고 의견도 내는 거야. 다들 깜짝 놀랐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더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내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어. 나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 같이 공부하자고 말 거는 사람, 심지어는 예전엔 그냥 대충 인사만 하던 여자가 갑자기 요즘 진짜 멋있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 헐. 그 한마디가 내 안에 있던 자기 확신을 확 깨워줬지. 그리고 그건 남자들 입장에서도 똑같아. 여자가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배움의 열정과 자기 관리와 성장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그냥 연애 상대가 아니라 인생 파트너로 보이게 되는 거야. 남자가 너를 보면서 Y 사람은 내가 없더라도 자기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낀다면 그 순간부터 넌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남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진짜 너 자신을 위해 너의 커리어, 너의 가치관, 너의 건강, 너의 멘탈이 모든 걸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 가는 거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감정 조절을 연습하고 혼자 여행을 다녀오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 모든 순간들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단단함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내면의 카리스마가 되지. 남자들은 그걸 느낄 수 있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너와 몇 마디 나누면 이 여자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다름이 바로 끌림의 핵심이 돼. 그러니까 지금 혹시 조금이라도 내 얘기에 끌렸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매일 아침 10분 독서주 3회 홈트레이닝. 뉴스 대신 태영상 보기. 친구들 대신 자기계발 유튜브 구독.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누군가 너를 볼 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 있어진다. 그리고 그때 그 남자는 절대 널 놓치고 싶지 않게 될 거야. 왜냐면 그는 더 이상 여자친구를 놓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을 놓는 거니까. 이제 5번째 방법으로 가볼까? 이쯤 되면 그 남자의 머릿속은 이미 너로 가득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 강력한 기술은 아직 남았으니까. 5번째 기술. 조용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아. 바로 적절한 침묵의 예술. 혹은 말 안 해도 다 느껴지는 사람 되기. 우린 보통 관계에서 말이 중요하다고 배우지. 서로를 이해하려면 표현해야 하고 마음을 전하려면 말로 해야 한다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일 뿐이야. 진짜 관계의 깊이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순간에 생겨. 그게 뭐냐면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침묵.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네가 무조건 반응하고 장황하게 말로 리액션하고 상황을 계속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그건 그냥 정보 교환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그냥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듣고 때때로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말없이 눈빛으로 강을 전달하면 그 순간 그 남자는 이 사람 뭔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해. 왜냐하면 사람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가 그 침묵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돼. 지금 무슨 생각하지? 내 얘기에 공감하고 있는 건가? 말없이 날 바라보는 저 표정은 뭘까? 그 궁금증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머릿속을 너로 가득 채우게 하는 거야. 한 번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어떤 여자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마주치고 작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어.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 사람한테 점점 더 말하고 싶어졌어. 심지어 내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 걸 알면서도 그녀가 정말 나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더 솔직해지고 싶더라. 나중에 그녀가 이런 말을 했지. 오빠 말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그냥 같이 조용히 있는 시간도 좋아. 그 순간 뭔가 확 와닿아. 아, 이 사람은 나랑 있는 그 자체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 이 사람의 속은 어떤 생각들로 채워져 있을까? 왜 이렇게 조용한데도 존재감이 강하지? 그때부터 난 그녀에게 더 알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지. 이게 바로 말보다 강한 침묵의 매력이야. 그리고 이건 결국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날 떠나지 않을 거란 확신. 내가 굳이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날 이해하려 할 거란 믿음. 그게 없으면 우리는 괜히 계속 말하게 돼. 어색할까봐. 상대가 나를 오해할까봐, 마음이 멀어질까봐.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얼마나 강한 존재의감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묵은 너의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만 입을 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품격 있어 보여.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너무 말이 많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처음엔 귀엽고 재미있을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고 예측 가능해져. 반면 항상 침착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사람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돼. 그래서 말이야. 다음번에 누군가랑 대화할 때 굳이 말로 다 채우지 않아도 되죠. 그 눈을 바라보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으로 들어봐. 그 침묵 안에서 내 깊이가 전달될 거야.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침묵 속에 너를 더 알고 싶어져서 스스로 더 말을 꺼내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너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침묵이라는 말 없는 언어. 다음은 6번째 기술로 가볼까? 여기까지 왔으면 그 사람은 이미 너를 매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린 아직 끝이 아니지. 진짜 무너지는 건 지금부터니까. 6번째 기술. 이건 진짜 사랑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은근한 방법이야. 바로 항상 먼저 다가가지 마라. 이 말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럼 제가 아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 근데 아니야. 절대 수동적으로 굴려라는 말이 아니야. 오히려 아주 의도적으로 상대가 너를 찾아오게 만드는 여유를 갖자는 거지. 많은 여자가 착각하는 게 있어. 연락 안 오면 내가 먼저 해야지. 이 주말도 내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 사람이 무뚝뚝해지면 내가 분위기를 바꿔야겠지.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 그럼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어버려. 왜냐면 네가 다 해주니까. 네가 먼저 연락하고, 네가 먼저 약속 잡고, 네가 먼저 감정을 풀고, 네가 먼저 우리라는 2글자를 지켜내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선 굳이 내가 먼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게 돼. 이건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현실이야.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것에 더 애착을 가지거든. 근데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누가 나한테 다 해준다면 처음엔 고맙다가도 나중엔 그게 당연해지고 그 당연함은 곧 무관심으로 이어져. 내 친구 중에 정말 그런 상황에 빠졌던 애가 있어.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하고 늘 먼저 우리 언제 볼까를 외치던 여자. 그 친구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내가 표현해야 상대도 표현하지 않을까? 먼저 다가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지. 근데 문제는 그녀만 계속해서 다가갔고 그 남자는 점점 더 멀어졌다는 거야. 결국 그녀가 너무 지쳐서 한 번은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그 남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이번 주말엔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영화 보자. 헐. 그 친구는 감동을 넘어서 충격이었지. 자기가 멈추자마자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니까 그 남자도 나중에 그러더래. 네가 갑자기 조용하니까 불안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싶더라. 이 말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우리는 누군가에게 공간을 줄 때 그 사람이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해.
그 사람이 네게 다가올 수 있도록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리드야. 연애는 절대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무게가 균형을 이루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무 먼저 움직이지 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 널 만나고 싶은 타이밍, 널 보고 싶은 감정, 널 위해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그 사람 안에서 피어나게 해줘야 해. 너는 그 자리에 단단하게 서 있기만 하는데 움직이지 않대. 다혀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 주체가 되어가 그 사람이 직접 약속을 제안하고 직접 데리러 오고 직접 레스토랑 예약하고 직접 너 없는 하루가 싫다고 말하기 시작해.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이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야. 사랑은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남자는 자기가 얻은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모든 걸 먼저 하지 말자. 그냥 가만히 너답게 그 자리에서 있어. 그리고 그가 다가올 때 따뜻하게 맞이해줘. 그게 바로 진짜 성숙한 리드야. 자, 이제 마지막 기술 하나 남았어. 이건 그 어떤 방법보다도 묵직하고 강력해. 마지막 한 방. 갈 준비됐지? 마지막 7번째.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핵심.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거 쉽지 않아. 진짜야. 근데 이걸 해냈을 때 넌 단순히 끌리는 여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매력적인 여자. 그 사람은 누구나 사랑 안에서 기대고 싶어 해. 의지하고 싶고, 함께 있으면 더 편해지고 싶지.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돼.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연락이 늦으면 온종일 불안하고, 오늘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 내 하루 전체가 흔들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나도 있었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기분, 내 행복, 내 하루를 그 사람 손에 전부 맡겼던 시절.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의 무게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더라고. 그 사람은 점점 지쳐갔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엔 서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이가 되어버렸어. 그때 깨달았지. 아,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 이후로 나는 진짜 달라졌어. 하루의 기분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았고 답장이 장이 늦어도 나중에 바쁘겠지 하고 넘겼고 혼자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게 됐고 괜히 의미 없는 확인 행동 예를 들면 스토리나 같은 것도 점점 안 하게 됐어.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서 감정적 독립이 생겨나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느끼는 내 기운이 달라졌더라. 예전엔 내가 뭔가 불안한 에너지를 풍겼다면 이젠 단단하고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사람처럼 보였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반응한 건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말했지. 너 요즘엔 뭔가 달라졌어. 예전엔 내 기분이 나한테 너무 우물살려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너 자체가 편안하고 멋져 보여. 그 순간 알았어. 사람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면 부담스럽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행복한 모습일 땐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연애의 기술이 아니라 학서 늘 강조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기도 해. 세네카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에픽테토스도 끊임없이 말했잖아. 너는 너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외부의 반응, 타인의 기분,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바라보되 스스로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매력이야. 감정적으로 독립한다는 건 차가워지라는 게 아니야. 무심해지라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안정된 감정으로 그 사람의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준비야. 사랑을 할 때 내가 흔들리기보다 그 사람을 더 잘 품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야. 그리고 그런 너에게 남자는 자유로우면서도 깊이 끌리는 감정을 느끼게 돼. 왜냐고? 넌 그에게 나를 채워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충만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더 따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진짜 멋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너의 하루를 정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마. 너의 기분을 조정하는 리모컨을 상대 손에 쥐어주지 마.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고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중심에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너는 그 누구보다도 매혹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행복은 너로부터 시작돼야 해. 그리고 그 행복한 너를 사람들은 놓치고 싶지 않아 할 거야. 이제 여기까지 1월까지 거리두기의 모든 기술을 나눴어. 근데 기억해, 이건 단순히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을 더 건강하게 이어가는 방법이야. 그 거리는 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너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간격이야. 너는 쫓아가지 않아도 돼. 멈춰 있어도 돼.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걸 진짜로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너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절대 쉽게 놓지 못하게 될 거야. 이제 그가 널 그리워하게 만들 준비가 되었지. 아니, 너는 이미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7가지 기술을 다 마친 지금 나는 너한테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건 밀당도 아니고 심리전도 아니고 남자를 미치게 만들기 위한 전략 따위가 아니야. 이건 진짜 너를 위한 이야기야. 그동안 우리가 말해온 거리두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기술처럼 보일 수 있어. 그 사람이 널 보고 싶어하게 만들고 널 궁금해하게 만들고 널 다시 찾게 만들기 위한 무기로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 전혀 달라. 이건 존엄이야. 이건 자기애야.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일지도 몰라. 남을 용서하는 거 물론 어려워. 우릴 아프게 한 사람은 건 그 어떤 말보다 힘든 일이야. 하지만 말이야. 진짜 더 어려운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잃어버렸던 지난 시간들, 나 혼자 매달리고 애쓰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치 보고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쳐버렸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에 빠지게 돼.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조용히 괜찮아라고 말해줘야 해.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건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방식이었을 뿐이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너도 좀 안아줘야 해. 그 모든 서툰 사랑을 했던 너를, 그 모든 불안한 감정을 버텨낸 너를.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거리두기의 본질이야. 이건 상대를 떠보려는 행동이 아니라 네가 너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일이야. 치유할 수 있도록,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소홀히 했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말에 시선에 감정에 흔들려 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그 거리는 단지 그 사람과의 물리적 간격이 아니라 너와 너 자신 사이에 너무 오래 끊겨 있었던 연결을 회복하는 시간이야. 그 안에서 너는 다시 강해져. 다시 뿌리 내려 다시 나로 돌아. 그 순간 너는 단지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돼. 넌 더 이상 그 사람이 있어야만 웃는 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스스로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평온함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기운이 돼. 그 사람은 느낄 거야. 이 여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나고 있다. 이 여자는 내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끌린다. 왜냐고 넌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건 아주 깊고도 단단한 사랑의 형태야. 거기엔 집착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어. 있다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여유. 함께하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뢰. 각자의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옆자리에 있고 싶은 따뜻한 마음. 그게 바로 너라는 사람 안에서 피어난 진짜 사랑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너를 미워하지 마. 그동안 너무 노력했던 너를 탓하지 마. 너는 잘해왔고 이제는 더 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다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돌아와. 누구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태도에 무너지지 않고 누구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해. 가장 강한 여자란 누구를 붙잡는 여자가 아니라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자야. 그 웃음이 진짜일 때 세상은 널 절대 놓치지 못해.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는 더 이상 너를 그리워하는 단계를 넘어서 너와 함께하고 싶은 인생을 상상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바로 거리가 만들어낸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형이야.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이야. 마무리를 하며 꼭 너한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 부제는 진심에서 나올 때 말보다 강하다. 그 거리가 사랑을 흔드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자신감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될 때 그건 그 어떤 말보다 깊고 강한 울림이 돼. 우리가 말해온 7가지 방법. 그건 그를 미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니야. 그 모든 것 결국 너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방식이고 너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연습이야. 그 사람이 널 그리워하게 되는 건 네가 갑자기 사라져서가 아니야. 너라는 사람 자체가 빛나고 단단하고 깊이 있어서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억해줘. 진짜 중요한 건 그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곁에 있고 싶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널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는 널 만나서 자기 인생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게 될 거야. 그게 바로 거리두기의 진짜 목적이자 성숙한 사랑의 시작이야. 서로가 숨쉴 공간이 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관계.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너 자신과 약속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 간다. 만약 네가 여기까지 영상을 봤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너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줘. 그건 그저 숫자가 아니야. 그건 너 자신과의 약속이야. 나는 오늘부터 진짜 평온을 선택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갈 거야. 그 숫자가 너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래.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 내가 여기까지 진심으로 전한 이유는 단 하나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자. 그때는 더 깊은 이야기로 또 함께 걸어가 보자. 항상 너의 평온을 응원해. 그리고 그 평온이 너의 사랑이 되기를 고마워. 진심으로. 있잖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왜 우리는 어떤 걸 지키고 싶어서 꽉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멀어지는 걸까? 마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는 모래처럼. 사랑도 똑같아. 이상하지?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고 계속 연락하고 애정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일 때도 있거든. 정말로 어떤 남자가 미치도록 널 보고 싶게 만드는 건 항상 곁에 있어주는 너가 아니라 오히려 없는 너일지도 몰라. 나도 처음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우린들 그렇게 배웠잖아. 누군가를 좋아하면 표현해야 한다. 잘해줘야 한다.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그래야 상대가 내 마음을 알고 우리 관계가 잘 될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너무 가까우면 숨 막히고 너무 자주 보면 익숙함에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함도 설렘도 사라져 그 사람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을 붙잡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겠다고 느꼈어. 더 이상 무작정 잘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발짝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리가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결국엔 보고 싶어 미치겠더라. 혹시 지금 너도 비슷한 상황이야?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뭔가 식은 것 같고 예전만큼 그 사람이 널 원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 아니면 그냥 이 사랑에 다시 불을 짓고 싶어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야? 그렇다면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 지금부터 내가 말할 일까지 거리두기 기술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그냥 밀당이 아니야. 그냥 튕기는 것도 아니고 연애 심리 게임 같은 것도 아니야. 이건 진짜 기술이야. 기술이라는 건 의도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사람이 쓸 수 있는 거거든. 이건 마치 냉장고에서 꺼낸 콜라처럼 톡 쏘지만 목 넘김은 부드럽고 끝맛은 중독적인 그런 느낌. 너무 들이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널 깊게 심어주는 방법. 오늘 내가 그걸 하나씩 풀어줄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막 자기 개발서처럼 말 안 할 거야. 그냥 나는 친구처럼 솔직하게 내 경험으로부터 이야기할 거야.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건 절대 남자를 조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떤 감정 게임도 아니고 상대방을 흔들어서 내가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것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건강한 거리야. 우리가 스스로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는 그런 거리.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그 거리의 목적은 그 새 차 찾기 위한 트릭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야. 어떻게 하면 남자가 너를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아무 말 안 해도 내 빈자리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거리두기가 어떻게 진짜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줄까? 진짜 웃긴 건 말이지. 내가 이 기술들을 알기 전엔 진짜 바보처럼 굴었거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메시지 답 늦게 오면 불안해서 괜히 또 보낸 적도 있었고 자기 전에 꼭 굿라인 인사받아야 안심이 됐고 근데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고 아무것도 오히려 더 지쳤어. 나도 지치고 그도 지치고 그 사람은 나를 의무감으로 챙기게 됐고 난 그걸 눈치채면서도 매달렸고 완전 악순환이지. 그런 내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놨지. 내려놓고 나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야 진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연락이 뜸해진 날 먼저 연락이 오고 예전엔 내가 먼저 보자고 해야 만났는데 이제는 자기가 먼저 약속을 잡고 무시한 듯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묻고 작은 선물도 사다 주고 처음엔 당황했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었지.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공기처럼 항상 곁에 있던 존재에서 그리움이 되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이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루까지 방법을 하나하나 말해볼게. 물론 이 영상 본편에서 얘기할 거지만 지금 이 오프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단 하나야. 너는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거리야. 가까우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무심함이 되고 무심함은 끝이 되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줄 거야. 이걸 모르면 너의 모든 노력이 그냥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 진짜야. 내가 뼈저리게 겪어본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일 거야. 왜냐고? 내가 직접 사랑에 지쳐서 거리두기를 통해 다시 사랑을 되찾은 사람이니까. 혹시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됐다면 혹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구독도 꼭 해줘.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 그러면 우리 진짜 중요한 얘기는 본편에서 계속하자. 넌 분명히 지금보다 더 멋지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같이 걸어줄게. 지금부터 널 미치도록 보고 싶게 만드는 일로 가지. 거리두기 기술 시작해볼까? 왜 우리는 거리에 끌리는 걸까? 왜 누군가가 가까이 있으면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막상 멀어지면 미치도록 그리워지게 되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간과해 있어. 바로 심리의 법칙. 그리고 이건 절대 밀당 기술 같은 저급한 트릭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해. 얄팍한 연애 기술로는 오래 가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의 마음만 쉽게 만들 수 있거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이건 지혜롭게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자 상대가 너를 진짜 그리워하게 만드는 열쇠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쉽게 얻은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 이건 뭐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다 해당돼. 가령 갑자기 누가 나한테 최신 아이폰을 그냥 준다고 하면 잠깐은 좋겠지. 하지만 공짜로 받은 만큼 그 가치를 피부로 느끼긴 어려워. 반면에 네가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 산 아이폰이라면 한 스크래치에도 심장이 덜컥하지 않겠어. 사랑도 마찬가지야. 너무 쉽게 주어지고 너무 쉽게 예측되고 너무 쉽게 곁에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야. 그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대하는 것들은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철학처럼 들릴 수 있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현실적이야. 기대하지 않았던 문자가 올 때 더 두근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문자가 올 때 더 두근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문자가 올 때 더 두근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문자가 올 때 더 두근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고,
왜냐하면 인간은 예측 가능함에 지루해지고 예측 불가능함에 매력을 느끼거든.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손에 넣지 못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랑도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숨 쉴 수 있고 그 간격이 다시 보고 싶다는 감정을 키우는 거야. 남자들은 특히 그렇지. 이건 절대 남자는 다 똑같다는 식의 단순화된 말이 아니라 진짜로 본능적인 패턴이야. 남자 안에는 누구나 사냥꾼 본능이 있어. 이건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본능이야. 사슴을 잡기 위해 며칠이고 기다리고 추적하고 숨을 죽이며 쫓아가는 그 감각. 현대 사회에서야 그런 사냥은 없지만 그 본능은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쉽게 잡히는 것에는 흥미를 잃고 어렵게 얻어야 하는 것에 도전의식을 느껴. 그런데 많은 여자가 이걸 오해해. 그럼 내가 튕겨야 해요? 밀당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전혀. 내가 말하는 거리두기는 그런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야. 너는 그저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자꾸 쉽게 보여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붓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듯 굴어버리면 안타깝지만 상대는 점점 널 소중히 여기는 감정을 잃어버리게 돼. 그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능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야. 거리두기는 그런 본능을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해. 너는 그 사람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워야 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그 남자는 내가 저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해. 그리고 그 불안이 노력으로 바뀌고 그 노력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와.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한 사람을 너무 좋아했거든. 하루 종일 연락하고 뭐 먹는지도 궁금하고 그 사람 스케줄 다 외우고 있었어.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였냐고. 점점 짧아지는 답장, 좀 바빠지는 핑계, 나 혼자 노력하고 나 혼자 채워주고 나 혼자 상처받는 구조. 그때 깨달았어. 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 속에 사라진 감정의 유령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거리감을 줬어. 연락도 줄이고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대신 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지. 책을 읽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나 혼자 여행도 가고. 처음엔 불안했어. 진짜로. 이러다 그 사람이 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100번 했지. 근데 놀랍게도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날 보기 시작했어. 내가 더 이상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궁금해진 거야. 왜 애가 갑자기 조용하지? 혹시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건가? 내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고 결국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거리의 힘이야. 이건 누군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되살리는 리듬이야. 그리고 이걸 잘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 거리두기는 소외가 아니라 성숙이야. 사랑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해. 그 사람이 숨을 쉬고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 너도 숨을 쉬고 그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 이 거리 안에서 우리는 더 잘 이해하게 돼.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은 뭘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을까? 이건 어쩌면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던 기대을 때 오는 선물일지도 몰라. 우리가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중심에 놓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찾아오더라고. 그래, 이제 내가 왜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게 남자의 마음을 자극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7가지 전략은 바로 이 거리의 힘을 너의 사랑에 적용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야. 어렵지 않아. 다만 중요한 건 너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어떻게 하면 그 남자가 너를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거리 속에서 더 깊고 진짜 같은 사랑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보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우리가 흔히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 심리 법칙인데 오늘은 이걸 좀 색다르게, 그러니까 거꾸로 활용해 볼 거야. 원래 거울 효과란 게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투,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심리작용이야. 예를 들어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고 상대가 팔짱 끼면 나도 모르게 팔짱을 끼게 되는 그런 거. 이
이건 대화관계 형성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방향을 살짝 바꿔볼 거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야. 응, 맞아. 따라하지 않고 비워내는 거야. 그 사람의 연락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분에 동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요구에 항상 응답하지 않고 잠깐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은 원래 갑자기 사라진 것에 더 많은 생각을 쏟게 돼. 원래 있던 게 없으면 자꾸만 그 자리가 눈에 밟히고 마음이 쓰이거든.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야. 왜 얘가 오늘따라 조용하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생긴 건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뭔가 다른 사람 생긴 건가? 그리고 이 질문들이 바로 그리움의 씨앗이 돼. 혼란과 의문 속에서 상대방은 본인도 모르게 너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는 거야. 그동안은 네가 너무 빠르게 반응하고 너무 쉽게 대답하고 너무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를 돌이켜볼 이유조차 없었어. 근데 이제는 네가 조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나는 왜 얘가 조용해졌을 때 불안할까? 얘가 없는 하루가 이렇게 허전한 이유는 뭐지? 이런 질문이 쌓일수록 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아주 묵직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있어. 바로 카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어 철학. 처음엔 이 개념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랑과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야. 세네카, 마르쿠스, 아렐리우스, 에픽테투스 같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게 있지.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 너무 뻔하게 들려. 근데 진짜 뼈 때리는 진실이야. 우리는 누구의 마음도 조정할 수 없어.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자주 보고 싶어 하는지, 심지어 나한테 언제 연락할지조차 그건 전부 그 사람의 영역이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의 행동과 감정, 반응을 관리하는 것. 이건 완전히 우리 손 안에 있지. 그리고 그걸 잘 다스리는 게 진짜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야. 내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이거였어. 사랑은 절대 애원이나 조르기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먼저 침착해지고 내 삶 집중하고 내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보게 되더라. 예전엔 누가 문자 안 읽으면 초조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 근데 지금은 문자 안 오면 책 한 장 더 읽지. 연락 없으면 산책 나가지. 누군가가 내 인생에 없음으로써 나를 흔드는 일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달라졌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궁금해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네가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연락을 더 자주 해. 이게 바로 카키의 진짜 핵심이야. 누군가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대신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이 따라오게 돼. 사랑에 있어서도 결국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너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와 함께면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야. 그리고 그 자존감은 거리를 통해 더 뚜렷하게 드러나. 너의 부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야. 그건 오히려 너의 존재 가치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빛이야. 당신이 사라진 공간을 통해 그 사람은 당신의 향기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거야. 그 향기가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이 열망이 되고, 열망이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결국 이 모든 거리의 힘은 어떻게 보면 연애 전략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철학이야. 그리고 그 철학은 너를 더 깊고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지금부터 그 철학을 연애에 녹여는 방법. 8가지 거리두기 기술로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보자. 기억해, 너는 누군가의 하루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존재야. 단 그 하루에 네가 꼭 전부일 필요는 없어. 때로는 없음이 가장 큰 존재감을 만들어주니까. 첫 번째 기술 진짜 핵심이야. 이름하여 우아하게 사라지는 법. 들으면 좀 웃기지. 근데 진심이야. 이건 갑자기 잠수 타거나 연락을 끊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그저 너무 항상 거기 있는 사람에서 벗어나 보자는 거야.
조금씩 안 보이는 연습. 근데 그게 은근히 중독적으로 작용해. 나도 이걸 처음 해봤을 땐 솔직히 좀 두근거렸어. 얘가 나 연락 안 하면 진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 100번 했지. 근데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말이야. 사람은 언제나 이럴까봐 불안한 것에 가장 크게 반응하거든. 아,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카톡에 예전 같았으면 바로 3초 만에 답장했을 거잖아.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보는 거야. 바로 보고도 일단 쉽쉽 그리고 한두 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나서 아, 미안. 그때 친구랑 약속 있어서 못 봤어. 아, 이렇게 보내는 거지. 차갑게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근데 살짝 밀어내듯이 또는 그 사람이 불쑥 이번 주말에 뭐 해 하고 물으면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응 좋아했겠지만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아, 이번 주말은 좀 혼자 싶어서 저 책도 읽고 영화도 좀 보고 다음에 보자. 이때 진짜 중요한 건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너의 삶에 집중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없는 시간 동안 너는 더 멋진 사람이 되어 가야 해. 그게 거리두기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매력 발산 방법이거든. 예전에 나도 어떤 여자한테 푹 빠졌던 적이 있었어. 진짜 보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볼래 하고 물었는데 그녀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번 주는 내가 요가 수업이나 수사이드 프로젝트 마감이라 좀 바빠. 다음 주쯤 괜찮으면 내가 연락할게. 헐, 나 진짜 처음엔 좀 당황했어. 내가 그렇게 큰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하고 살짝 서운하기도 했지. 근데 이상하게 그 서운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심으로 바뀌더라고. 왜냐면 그 여자 진짜 멋졌거든. 자기 할 일에 집중하고 자기 관리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느낌.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 나는 점점 그 사람의 일정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졌고 아, 그녀가 바쁜 이유가 궁금해지고 그녀가 쉬는 날에는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이게 바로 우아한 실종의 효과야. 너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궁금증을 남긴 채 자리를 살짝 비운 거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너는 당신의 시간을 사랑해야 그도 당신의 시간을 갈망하게 돼. 자꾸만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연락하고 약속 잡자고 먼저 말하고 스케줄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면 그 관계는 금방 지쳐. 네가 아무리 멋진 사람이어도 너 자신을 항상 거기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상대는 더 이상 너를 궁금해하지 않아. 사람은 원래 그래. 늘 보이는 광고는 외면하고 잠깐 사라졌던 브랜드는 더 보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그 흔은 너도 사라져. 그리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잠깐 아주 우아하게. 연락이 안 되는 너,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 너, 요가 수업 후프 땀에 젖은 채 미소 짓는 너, 자기 일에 집중하며 카페 한 구석에서 종이 노트북 두드리는 너.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 남자한테는 미치도록 궁금하고 보고 싶고 닿고 싶은 존재로 다가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져. 그게 첫 번째 마법이야. 근데 멋있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다음 그 남자는 네가 없는 공기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그제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보기 시작할 거야.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까? 진짜 본격적인 기억 속 각인이 시작될 테니까. 두 번째,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방법, 너만의 세계에 투자하라. 진짜야. 남자들이 미치도록 끌리는 여자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 바로 자기 세계가 확실한 여자. 남자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사는 여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 간단해. 사람은 누구나 새롭고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해. 네가 너만의 세계를 잘 가꾸고 있으면 그 남자는 마치 비행기 티켓 없는 여행자처럼 너를 알고 싶어져.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그 모든 게 그에게는 탐험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그 남자만 바라보고 그 남자 없이는 재미도 감정도 계획도 없는 여자라면 한두 번은 귀엽고 사랑스럽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결국 숨이 막히기 시작할 거야. 내가 어렸을 땐 정말 바보 같았어.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누가 뭐 하자고 하면 나 남자친구랑 약속 있어서 못 가가 약속 있어서 못 가는 무조건 그 사람 연락 오면 바로 답장. 자기야 뭐해?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야 오늘은 나만 생각해줘.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의존이더라고. 그렇게 나를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받은 건 뭐였을까? 점점 짧아지는 대화, 점점 줄어드는 관심. 그리고 결국 요즘 우리 좀 지루하지 않아라는 말. 그 말 진짜 칼처럼 박혔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 먹고 나 자신한테 투자했어. 기타 배우고 헬스장 등록하고 회사 끝나면 강의 듣고 주말엔 친구랑 등산 가고 처음엔 좀 어색했지. 이렇게 나 혼자 잘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있었고. 근데 신기한 건 내 삶이 풍성해질수록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늘어났어. 그중에는 내가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어떤 여자도 있었지.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갔던 그 사람이 내가 바빠지니까 갑자기 먼저 말을 걸더라. 요즘 배운다며? 나도 관심 있었는데 같이 해볼래? 헐, 그때 소름.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야. 내가 변한 거야. 더 이상 그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거겠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언제나 나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만의 일정이 있고 자기만의 리듬이 있고 자기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로 끌리게 돼 있어.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커피 공부하고 요가 다니고 직장에서 리더십 키우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혼자 요리하는 그 조용한 시간조차도 그 모든 순간들이 너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 입체적인 사람에게 남자는 본능적으로 빠져들어. 왜냐면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끼어들 수 없는. 그래서 더 궁금한 그 세계. 남자가 너한테 오늘 뭐 했어? 기타 배우는 건 어때? 다음엔 나도 같이 가도 돼? 라고 물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네가 이미 매력적인 우주가 되었다는 증거야. 그리고 그런 너는 절대 쉽게 지워지지 않아.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나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꼭 기억해. 너의 삶을 잘 살수록 그 사람은 너를 더 깊이 원하게 될 거야. 너의 열정, 너의 목표, 너의 친구, 너의 시간들. 그게 바로 그 남자를 미치게 만들 무기야. 단 그 무기는 사랑이 없어도 괜찮은 나를 만든 다음에만 제대로 작동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너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시작해봐. 작은 것부터. 그게 내일의 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세 번째 방법. 이제 슬슬 그 남자의 머릿속을 장악해 볼 차례지. 준비됐지? 세 번째 방법. 이름하여 말하지 않는 기술 혹은 신비주의 레벨. 침묵은 금이다. 요즘은 뭐든지 다 보여주는 시대잖아. 카페에서 커피 한 잔만 시켜도 사진 한 장. 오늘 하루가 좀 잘 풀렸다면 인스타 스토리. 기분이 안 좋을 땐 트위터에 한탄 한 줄.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습관이 버렸어. 근데 말이야. 그게 사랑에서는 독이 되기도 해. 왜냐고? 사람은 다 보여주면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 너의 하루가 전부 오픈북이라면 그 사람은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어져. 오늘 뭐 했어라는 질문도 사라지고 무슨 생각해라는 관심도 줄어들어.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다고 착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문제야.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상대는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라고 느끼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관계는 지루해지고 설렘은 사라지고 결국엔 우리 사이 뭔가 식었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야. 아니 뭔가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모든 걸 굳이 다 말하지 말자는 거야.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진짜 웃긴 일 있었어. 예전 같았으면 바로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서 완전 웃긴 일 있었어 하고 톡 보냈겠지. 이제는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말고 그냥 하루 정도 묵혀. 그리고 나중에 같이 밥 먹을 때 살짝 꺼내는 거야. 아, 맞다. 나 이번에 회사에서 진짜 어이없는 일 있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뭔데 빨리 말해봐 하고 기를 쫑긋 세우게 되지. 또는 SNS 사진 찍었어? 그거 봐. 바로 올리지 마. 일단 폰에 저장하고 혼자만 간직해. 그 사진 다음에 둘이 만날 때. 이거 나 저번에 혼자 카페 갔을 때 찍은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묻기 시작하지. 언제 갔어? 혼자 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관심의 표현이자 호기심의 시작이 되는 거야. 내 친구 중에 결혼 7년 차인데 아직도 와이프한테 반한 친구가 있어. 자기는 그 여자를 10년 넘게 봐왔는데 아직도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설렌다고 하더라.
그 와이프는 진짜 신기한 사람이야. 모든 걸 말하지 않아.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이번 주말에 이거 해볼래? 하고 꺼내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뭐 생각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야 슬쩍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 미묘한 간격이 남편을 계속 설레게 만드는 거지.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내 안에는 항상 읽고 싶은 책 같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다음 창을 넘기면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들여다보게 돼. 와, 그 말 듣고 진짜 감동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전부 보여주는 사람 말고 조금씩 보여주는 사람.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더 매력적인 사람. 그 침묵 속에 향기가 있고 그 향기 속에 상상력이 들어있고 그 상상력 속에 너라는 사람이 각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걸 말하려고 하지 마. 모든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도 마. 너 안에 아직 보여주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해줘. 그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해?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다 모르겠어. 가끔은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넌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평생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보물 상자가 된 거야. 그리고 그런 보물 상자는 절대 쉽게 놓치지 못해. 절대 쉽게 잊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비밀 하나쯤은 꼭 간직해. 그게 그 남자를 미치게 만들 비장의 카드가 될 테니까. 다음은 4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 이제 점점 진짜 중독 포인트들이 드러날 테니까. 4번째 방법은 어쩌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의 기반일지도 몰라.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 개인 성장에 몰입하라. 사랑이라는 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게 돼. 너는 그저 예쁘기만 한 여자, 귀엽기만 한 여자, 잘 맞춰주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여자, 매일 새롭게 자라는 여자가 돼야 해.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고. 그건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거이기 때문이야. 외모, 말투, 귀여움 다 좋아. 근데 그건 익숙해지면 감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깊이는 성장은 그 사람을 계속 끌어당기는 자석이 돼. 남자는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여자에게 끌려 오늘보다 내일 더 멋있어지는 여자. 어제보다 더 지적인 여자. 앞으로의 방향성이 또렷한 여자.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 끌리는 매력이거든. 내 얘기 하나 해줄까? 예전에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영어도 그저 그런 수준. 심리학 같은 거엔 관심도 없었고 하루하루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지.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걸어가려면 나도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작정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단어 외우고 퇴근 후엔 심리학 책 읽고 영상 보면서 필기하고 듣기 연습하면서 노트에 받아쓰기까지 했지.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 왜냐면 결과가 금방 안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해외 클라이언트랑 미팅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통역도 하고 의견도 내는 거야. 다들 깜짝 놀랐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더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내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어. 나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 같이 공부하자고 말 거는 사람. 심지어는 예전엔 그냥 대충 인사만 하던 여자가 갑자기 요즘 진짜 멋있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 헐. 그 한마디가 내 안에 있던 자기 확신을 확 깨워줬지. 그리고 그건 남자들 입장에서도 똑같아. 여자가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배움의 열정과 자기 관리와 성장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그냥 연애 상대가 아니라 인생 파트너로 보이게 되는 거야. 남자가 너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없더라도 자기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낀다면 그 순간부터 넌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남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진짜 너 자신을 위해 너의 커리어, 너의 가치관, 너의 건강, 너의 멘탈이 모든 걸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 가는 거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감정 조절을 연습하고 혼자 여행을 다녀오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 모든 순간들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단단함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내면의 카리스마가 되지. 남자들은 그걸 느낄 수 있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너와 몇 마디 나누면 이 여자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다름이 바로 끌림의 핵심이 돼. 그러니까 지금 혹시 조금이라도 내 얘기에 끌렸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매일 아침 10분 독서주 3회 홈트레이닝. 뉴스 대신 태영상 보기. 친구들 대신 자기계발 유튜브 구독.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누군가 너를 볼 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 있어진다. 그리고 그때 그 남자는 절대 널 놓치고 싶지 않게 될 거야. 왜냐면 그는 더 이상 여자친구를 놓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을 놓는 거니까. 이제 5번째 방법으로 가볼까? 이쯤 되면 그 남자의 머릿속은 이미 너로 가득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 강력한 기술은 아직 남았으니까. 5번째 기술. 조용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아. 바로 적절한 침묵의 예술. 혹은 말 안 해도 다 느껴지는 사람 되기. 우린 보통 관계에서 말이 중요하다고 배우지. 서로를 이해하려면 표현해야 하고 마음을 전하려면 말로 해야 한다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일 뿐이야. 진짜 관계의 깊이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순간에 생겨. 그게 뭐냐면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침묵.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네가 무조건 반응하고 장황하게 말로 리액션하고 상황을 계속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그건 그냥 정보 교환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그냥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듣고 때때로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말없이 눈빛으로 강을 전달하면 그 순간 그 남자는 이 사람 뭔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해. 왜냐하면 사람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가 그 침묵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돼. 지금 무슨 생각하지? 내 얘기에 공감하고 있는 건가? 말없이 날 바라보는 저 표정은 뭘까? 그 궁금증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머릿속을 너로 가득 채우게 하는 거야. 한 번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어떤 여자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마주치고 작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어.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 사람한테 점점 더 말하고 싶어졌어. 심지어 내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 걸 알면서도 그녀가 정말 나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더 솔직해지고 싶더라. 나중에 그녀가 이런 말을 했지. 오빠 말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그냥 같이 조용히 있는 시간도 좋아. 그 순간 뭔가 확 와닿아. 아, 이 사람은 나랑 있는 그 자체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 이 사람의 속은 어떤 생각들로 채워져 있을까? 왜 이렇게 조용한데도 존재감이 강하지? 그때부터 난 그녀에게 더 알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지. 이게 바로 말보다 강한 침묵의 매력이야. 그리고 이건 결국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날 떠나지 않을 거란 확신. 내가 굳이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날 이해하려 할 거란 믿음. 그게 없으면 우리는 괜히 계속 말하게 돼. 어색할까봐. 상대가 나를 오해할까봐 마음이 멀어질까봐.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얼마나 강한 존재감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묵은 너의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만 입을 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품격 있어 보여.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너무 말이 많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처음엔 귀엽고 재미있을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고 예측 가능해져. 반면 항상 침착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사람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돼. 그래서 말이야. 다음번에 누군가랑 대화할 때 굳이 말로 다 채우지 않아도 되죠. 그 눈을 바라보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으로 들어봐. 그 침묵 안에서 내 깊이가 전달될 거야.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침묵 속에 너를 더 알고 싶어져서 스스로 더 말을 꺼내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너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침묵이라는 말 없는 언어. 다음은 6번째 기술로 가볼까? 여기까지 왔으면 그 사람은 이미 너를 매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린 아직 끝이 아니지. 진짜 무너지는 건 지금부터니까. 6번째 기술.
이건 진짜 사랑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은근한 방법이야. 바로 항상 먼저 다가가지 마라. 이 말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럼 제가 아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 근데 아니야. 절대 수동적으로 굴려라는 말이 아니야. 오히려 아주 의도적으로 상대가 너를 찾아오게 만드는 여유를 갖자는 거지. 많은 여자가 착각하는 게 있어. 연락 안 오면 내가 먼저 해야지. 이 주말도 내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 사람이 무뚝뚝해지면 내가 분위기를 바꿔야겠지.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 그럼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어버려. 왜냐면 네가 다 해주니까. 네가 먼저 연락하고, 네가 먼저 약속 잡고, 네가 먼저 감정을 풀고, 네가 먼저 우리라는 두 글자를 지켜내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선 굳이 내가 먼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게 돼. 이건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현실이야.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것에 더 애착을 가지거든. 근데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누가 나한테 다 해준다면 처음엔 고맙다가도 나중엔 그게 당연해지고 그 당연함은 곧 무관심으로 이어져. 내 친구 중에 정말 그런 상황에 빠졌던 애가 있어.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하고 늘 먼저 우리 언제 볼까를 외치던 여자. 그 친구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내가 표현해야 상대도 표현하지 않을까? 먼저 다가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지. 근데 문제는 그녀만 계속해서 다가갔고 그 남자는 점점 더 멀어졌다는 거야. 결국 그녀가 너무 지쳐서 한 번은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그 남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이번 주말엔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영화 보자. 헐. 그 친구는 감동을 넘어서 충격이었지. 자기가 멈추자마자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니까 그 남자도 나중에 그러더래. 네가 갑자기 조용하니까 불안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싶더라. 이 말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우리는 누군가에게 공간을 줄 때 그 사람이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해. 그 사람이 네게 다가올 수 있도록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리드야. 연애는 절대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무게가 균형을 이루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무 먼저 움직이지 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 널 만나고 싶은 타이밍, 널 보고 싶은 감정, 널 위해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그 사람 안에서 피어나게 해줘야 해. 너는 그 자리에 단단하게 서 있기만 하는데 움직이지 않대. 다혀 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 주체가 되어가 그 사람이 직접 약속을 제안하고 직접 데리러 오고 직접 레스토랑 예약하고 직접 너 없는 하루가 싫다고 말하기 시작해.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이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야. 사랑은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남자는 자기가 얻은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모든 걸 먼저 하지 말자. 그냥 가만히 너답게 그 자리에서 있어. 그리고 그가 다가올 때 따뜻하게 맞이해줘. 그게 바로 진짜 성숙한 리드야. 자, 이제 마지막 기술 하나 남았어. 이건 그 어떤 방법보다도 묵직하고 강력해. 마지막 한 방. 갈 준비됐지? 마지막 7번째.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핵심.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거 쉽지 않아. 진짜야. 근데 이걸 해냈을 때 넌 단순히 끌리는 여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매력적인 여자. 그 사람은 누구나 사랑 안에서 기대고 싶어 해. 의지하고 싶고, 함께 있으면 더 편해지고 싶지.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돼.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연락이 늦으면 온종일 불안하고, 오늘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 내 하루 전체가 흔들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나도 있었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기분, 내 행복, 내 하루를 그 사람 손에 전부 맡겼던 시절.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의 무게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더라고. 그 사람은 점점 지쳐갔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엔 서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이가 되어버렸어. 그때 깨달았지.
아,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 이후로 나는 진짜 달라졌어. 하루의 기분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았고, 답장이 장이 늦어도 나중에 바쁘겠지 하고 넘겼고, 혼자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게 됐고, 괜히 의미 없는 확인 행동, 예를 들면 스토리나 같은 것도 점점 안 하게 됐어.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서 감정적 독립이 생겨나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느끼는 내 기운이 달라졌더라. 예전엔 내가 뭔가 불안한 에너지를 풍겼다면 이젠 단단하고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사람처럼 보였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반응한 건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말했지, 너 요즘엔 뭔가 달라졌어. 예전엔 내 기분이 나한테 너무 웅웅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너 자체가 편안하고 멋져 보여. 그 순간 알았어. 사람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면 부담스럽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행복한 모습일 땐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연애의 기술이 아니라 학서 늘 강조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기도 해. 세네카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에픽테토스도 끊임없이 말했잖아. 너는 너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외부의 반응, 타인의 기분,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바라보되 스스로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매력이야. 감정적으로 독립한다는 건 차가워지라는 게 아니야. 무심해지라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안정된 감정으로 그 사람의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준비야. 사랑을 할 때 내가 흔들리기보다 그 사람을 더 잘 품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야. 그리고 그런 너에게 남자는 자유로우면서도 깊이 끌리는 감정을 느끼게 돼. 왜냐고? 넌 그에게 나를 채워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충만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더 따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진짜 멋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너의 하루를 정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마. 너의 기분을 조정하는 리모컨을 상대 손에 쥐어주지 마.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고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중심에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너는 그 누구보다도 매혹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행복은 너로부터 시작돼야 해. 그리고 그 행복한 너를 사람들은 놓치고 싶지 않아 할 거야. 이제 여기까지 1월까지 거리두기의 모든 기술을 나눴어. 근데 기억해, 이건 단순히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을 더 건강하게 이어가는 방법이야. 그 거리는 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너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간격이야. 너는 쫓아가지 않아도 돼. 멈춰 있어도 돼.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걸 진짜로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너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절대 쉽게 놓지 못하게 될 거야. 이제 그가 널 그리워하게 만들 준비가 되었지. 아니, 너는 이미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7가지 기술을 다 마친 지금 나는 너한테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건 밀당도 아니고 심리전도 아니고 남자를 미치게 만들기 위한 전략 따위가 아니야. 이건 진짜 너를 위한 이야기야. 그동안 우리가 말해온 거리두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기술처럼 보일 수 있어. 그 사람이 널 보고 싶어하게 만들고 널 궁금해하게 만들고 널 다시 찾게 만들기 위한 무기로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 전혀 달라. 이건 존엄이야. 이건 자기애야.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일지도 몰라. 남을 용서하는 거 물론 어려워. 우릴 아프게 한 사람은 건 그 어떤 말보다 힘든 일이야. 하지만 말이야. 진짜 더 어려운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잃어버렸던 지난 시간들, 나 혼자 매달리고 애쓰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치 보고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쳐버렸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에 빠지게 돼.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조용히 괜찮아라고 말해줘야 해.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건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방식이었을 뿐이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너도 좀 안아줘야 해. 그 모든 서툰 사랑을 했던 너를, 그 모든 불안한 감정을 버텨낸 너를.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거리두기의 본질이야. 이건 상대를 떠보려는 행동이 아니라 네가 너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일이야. 치유할 수 있도록,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소홀히 했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말에 시선에 감정에 흔들려 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그 거리는 단지 그 사람과의 물리적 간격이 아니라 너와 너 자신 사이에 너무 오래 끊겨 있었던 연결을 회복하는 시간이야. 그 안에서 너는 다시 강해져. 다시 뿌리 내려 다시 나로 돌아. 그 순간 너는 단지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돼. 넌 더 이상 그 사람이 있어야만 웃는 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스스로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평온함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기운이 돼. 그 사람은 느낄 거야. 이 여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나고 있다. 이 여자는 내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끌린다. 왜냐고 넌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건 아주 깊고도 단단한 사랑의 형태야. 거기엔 집착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어. 있다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여유. 함께하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뢰. 각자의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옆자리에 있고 싶은 따뜻한 마음. 그게 바로 너라는 사람 안에서 피어난 진짜 사랑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너를 미워하지 마. 그동안 너무 노력했던 너를 탓하지 마. 너는 잘해왔고 이제는 더 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다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돌아와. 누구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태도에 무너지지 않고, 누구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해. 가장 강한 여자란 누구를 붙잡는 여자가 아니라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자야. 그 웃음이 진짜일 때 세상은 널 절대 놓치지 못해.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는 더 이상 너를 그리워하는 단계를 넘어서 너와 함께하고 싶은 인생을 상상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바로 거리가 만들어낸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형이야.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이야. 마무리를 하며 꼭 너한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 부재는 진심에서 나올 때 말보다 강하다. 그 거리가 사랑을 흔드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자신감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될 때 그건 그 어떤 말보다 깊고 강한 울림이 돼. 우리가 말해온 7가지 방법. 그건 그를 미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니야. 그 모든 것 결국 너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방식이고 너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연습이야. 그 사람이 널 그리워하게 되는 건 네가 갑자기 사라져서가 아니야. 너라는 사람 자체가 빛나고 단단하고 깊이 있어서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억해줘. 진짜 중요한 건 그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곁에 있고 싶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널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는 널 만나서 자기 인생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게 될 거야. 그게 바로 거리두기의 진짜 목적이자 성숙한 사랑의 시작이야. 서로가 숨쉴 공간이 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관계.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너 자신과 약속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 간다. 만약 네가 여기까지 영상을 봤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너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줘. 그건 그저 숫자가 아니야. 그건 너 자신과의 약속이야. 나는 오늘부터 진짜 평온을 선택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갈 거야. 그 숫자가 너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래.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 내가 여기까지 진심으로 전한 이유는 단 하나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자. 그때는 더 깊은 이야기로 또 함께 걸어가 보자. 항상 너의 평온을 응원해. 그리고 그 평온이 너의 사랑이 되기를 고마워. 진심으로.